자, 이제 윤석열 당선 이후에 인수위를 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정 과제들을 추스르고 만들어서 국민께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온통 국민들의 관심, 또 언론의 보도 이런 것들을 보면 윤 당선인의 집무실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맨 처음에 광화문 시대 공약을 했다가 당선된 다음에 용산이 튀어나와서 용산으로 가야 된다. 절대 단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음. 것이죠. 그리고 솔직하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윤석열 당선자한테 참 고맙다. 고맙다. 고맙죠. 예.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대선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네. 비록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선택을 받지 못한 대선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네. 우리는 바로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바로 또 올라 그 심판대 위에 바로 선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은 대개의 경우 이제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에서 코로나19 또 경제 민생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이야기만 할 줄 알았거든요. 경제 민생 왜냐하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50조 100조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네. 코로나 경제 민생 이야기만 할 줄 알았는데 아하.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좀 깝깝하죠. 왜냐하면 네. 국민의 심판대 위에 섰는데 그거 마냥 반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박수 쳐주고 또 이게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네. 뭐 그럴 준비를 하고 어. 있었는데 오히려 경제 민생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예. 말하자면 윤석열 당선인의 최우선적 화두 이슈 네. 이것이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잠자는 곳 이렇게 돼버리니까 국민들이 일하고 국민들 잠자는 것을 걱정해야 될 인수위가 이게 경제 민생이죠. 근데 자기 잠자고 일하는 자리 예. 이것이 말하자면 인수위의 가장 큰 화두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내 이제 여러 가지 대선 패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습 또 네. 이런저런 크고 작은 갈등들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전선이 꺼져 버리니까 네. 조금 더 이제 빨리 결집을 하고 작은 문제들은 좀 큰 틀에서 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으로 극복하자 이런 네. 이제 당내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아. 그런 것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보면은 면에서 또 좀 고맙다. 참 우리 저희가 웃으면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라고 볼 아주 수가 심각한 있는데 거죠. 예.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안보 공백 우려를 얘기를 했어요. NSC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다 종합해서 무리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소통을 통해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되고 우려 사항을 윤 당선인 듣고 또 윤 당선인 뭐 원하는 걸 얘기하고 협의 과정은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정상적인 모습은 네. 당선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협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네. 그리고 조율돼 가지고 합의된 것을 인수위가 아니면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들께 발표하는 형식 네. 그렇게 이제 인수위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왔던 행태를 보자면 이명박 대통령 사면도 거의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 다음에 청와대 집무실 이전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의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조율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께 발표하고 그리고 국정운영 방향이라든지 커다란 국정 과제를 국민들께 이제 소상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네. 아마 윤석열 행정부의 출발이 굉장히 순조로웠을 텐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지금 결정은 당선자가 하고 네.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부 다 지우는 전가하는 뭐 이런 이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언론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대통령 집무실은 단순히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 집무실만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뭐 컴퓨터랑 책상만 옮기는 게 아니다. 아니죠. 거기는 이제 여러 이제 참모 조직, 경호 조직, 그다음에 그
보안 시설 뭐 네. 다 같이 옮겨가는 것이거든요. 국가의 상징이거든요. 국가의 상징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국가 컨트롤 타워를 옮기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단 며칠 만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국가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를 옮기게 되면 네. 연쇄적으로 국방부가 합참으로 옮기게 되고 그렇죠. 합참이 또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기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방부 영내에 16개 예하 부대, 직할 부대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다 찢어가지고 팔다리 다 찢어가지고 하나는 저쪽에 던지고 이쪽에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국방부와 합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네. 청와대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국방부는 군정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합참은 전쟁이 났을 때 군영을 담당하는 겁니다. 아. 군정과 군영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합참은 그냥 국방부, 그냥 합참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컨트롤 타워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네. 결정을 하고 모든 책임은 현직 대통령에게 돌리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법과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지켰다면 또 다른 문제인데 네. 지금 이 법이라든지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도 전부 위법하고 또 월권적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 결정은 당선자가 해놓고 네. 법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예비비만 하더라도요. 예비비는 이제 인수위원회법 그리고 인수위원회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당선자 예우에 관한 예산. 네. 두 번째, 인수위 사무실을 임차를 하거나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인수위를 운영하는 경비. 요걸로만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이전 정권에서 보면 20억에서 23억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496억 이게 직접적 비용에다가 간접 비용까지 하면은 국방부 말에 의하면 5천억, 민주당 주장이면 1조 900억, 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위법한 겁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나중에 혹여라도 잘못되게 될 경우에는 그 책임은 전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되는 네. 무책임한 아. 당선자의 아주 횡포 예. 또는 아주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어.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그럼 되는 지시를 상황이다. 지금 현재 군 통수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네. 아, 예비비 그 부분이. 승인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 책정돼 가지고 엄한데 쓰인다거나 네. 또는 말하자면 군정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군영을 담당하는 저 합참을 이전하면서 예상치 못한 안보 혼란, 네. 안보 공백이 현실화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은 현직 대통령이 전부 지시를 내려야 되고 네. 현직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관을 해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법적 책임은 현직 대통령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정은 전부 윤석열 당선자가 하고 책임은 전부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청와대가 져야 되는 네. 아주 이상한 지금 이제 지금 일들이 막 벌어지고 아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죠. 예. 비정상적이다. 그 말로 말씀하신 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 더 중요한 게 뭔가요? 이게 인수위 내부에 저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데 네. 인수위 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사람들, 아. 그다음에 국민의힘 여기에 이제 생각 있는 의원들도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되냐? 예를 들면은 청와대를 한번 옮기면 적어도 30년, 50년 정도는 써야 되는데 네. 100년지 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30년 대계, 50년 대계 네. 이렇게 해서 좀 찬찬히 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네. 조언을 많이 한대요. 아하. 근데 앞에서는 알았다 그래놓고 예. 근데 용산으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최종 결정은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건지. 누구랑 상의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인수위원회 첫
가장 뜨거운 화두가 네.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대통령의 일하는 공간과 잠자는 공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개탄을 금치 못하고 예.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를 애타게 간절하게 손꼽아 기다리던 국민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국민들의 어떤 요구 여기에 이제 화답하고 네. 응답해야 되는 것이 인수위원회인데 완전히 인수위원회가 지금 거의 뭐 벼랑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하하. 참 이제 인수위 과정, 새로운 정부 출범하기 전에는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과 기대와 희망이 보이게 되는데 지금 집무실 얘기, 용산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